카페 창업의 현실, 배지혁 교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카페 창업에 대해 좀 솔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어떤 것들을 좀 정확히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 수업 같지 않은 조금 좀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카페 창업 행복한 상상은 버려라. 창업을 위한 9가지 포지셔닝, 프랜차이즈, 시스템, 마케팅, 고객, 조직 관리, 품질, 매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창업 행복한 상상은 버려라. 여러분들 굉장히 창업하면 그냥 돈 벌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미 과부하된 시장이에요. 카페 길 가다 보면 상가에 한 개, 두 개, 뭐 세 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냥 거리 나가서 둘러보면 카페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어, 이미 뭐 있을 만한 자리에는 카페가 다 들어서 있고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인구나 뭐 이런 것에 비해 가게가 더 많을 정도로 이미 포화될 대로 어, 생긴 업종이고 그런 이런 과포화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냥 남들과 똑같이 따라해서는 그냥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은 메뉴로 똑같이 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요새 창업들 많이 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10개가 오픈을 하면 9개가 망한다고 하는데 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 하나는 꼭 성공을 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과포화된 시장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있고 그게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이 과포화된 카페 창업 이 상황 속에서도 성공된 창업을 할 수 있겠죠. 무엇이 성공하는 한 명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이 세상에 이미 뭐 식재료들은 다 나와 있고 그 식재료들은 이미 뭐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사람이 만들어 봤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식재료, 새로운 제품은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 다, 다 이미 똑같은 정해져 있는 메뉴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남들과 똑같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들과는 다르고 아웃사이더 노래 있죠. 누구보다는 빠르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선한 같은 뭐 크루아상이지만 색다른 제품 이렇게 기존과 차별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이런 과포화된 이런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을 따라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먼저 앞서가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자꾸 이 시장을 새로운 것들을 내가 아이디어를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또한 이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어, 내가 고객이 어떤 걸 원하고 내가 고객일 때 나는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아야 어,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고객 없이는 장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지불한 돈보다 내가 얻은 것이 크다고 느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를 지불을 했을 때 만약에 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먹은 밥이 만 원? 만 원 치고는 너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맛이 없지? 하면 분명히 불만족을 하겠죠. 근데 내가 5천 원을 주고 무얼 먹었는데 와 5천 원인데 이만큼이나 준다고? 아니면 5천 원인데 이렇게 질이 좋아? 이렇게 재료가 좋아? 아니면 이렇게 양이 많아? 이렇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손님은 만족을 할 것이고 어, 그러면 다시 찾아오겠죠. 그렇게 손님들이 쌓이면 분명히 성공하는 창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가성비나 제품의 질,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와 어떤 특별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보통 뷔페는 이런 게 좋은데 아, 또 이런 거는 불편해. 약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게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왜 배달 음식은 이런 부분이 안 좋을까? 뭐 이런 것들 혹은 카페는 왜 다 좋은데 이게 불편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가 차별화되는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특별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꼭 캐치를 하는 그런 안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제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가게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위치 아니면 뭐 차별성 그런 거죠. 카페에 가면 보통 뭐 같이 온 친구들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겠지만 혼자 간 사람들은 뭐 노트북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어떤 카페를 갔더니 여기는 자리마다 다 충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가면 충전이 다른 카페보다 편해. 내가 굳이 충전 케이블이 없어도 괜찮아. 뭐 이런 것처럼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이 지금은 카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팔 것인가? 어, 창업을 준비하면 항상 사람들은 무얼 팔지만 고민을 하죠. 무얼 팔지? 나는 빵, 아니면 뭐 피자, 아니면 뭐 크로아상. 이렇게 무엇을 팔지만 고민을 하는데, 이제는 무엇을 파는 걸로는 특별하거나 차별화를 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 크로아상을 팔 건데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 똑같은 제품이에요. 어차피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라면 여기 갔더니 여기는 크로아상에 이걸 같이 주네. 여기는 크로아상을 사면 커피의 이런 부분이 여기와 좀 달라. 이런 것처럼 다른 곳하고 똑같으면 새로 생겼다고 무조건 갈까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이미 내가 여기는 이게 괜찮아 라고 하는 기존의 그런 가게를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떤 마케팅을 활용하고 어떤 특이한 다른 곳과의 차별성을 둘 것인가를 주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이 곧 성공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나 고객은 새로운 것을 원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팔 것보다는 어떻게 팔 것인가를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창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페 깨끗해야 성공해요. 카페 여유롭게 즐기고 음료 마시고 얘기하고 그런 공간이죠. 어, 이렇게 카페를 가보면 어, 되게 이렇게 잘 가꿔진 인테리어와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잘 준비된 조경 이런 카페는 정말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그만큼 사람들도 잘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지저분하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있기도 싫고 이렇게 선뜻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끗하면 깨끗해서 가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뭐 어느 곳은 나 여기 화장실 깨끗해. 나 여기 근처에 놀러 가면 나는 화장실 때문에라도 여기로 가자. 카페는 이곳으로 가자. 이런 분도 많아요. 어, 그리고 내가 고객으로 갔을 때 이렇게 지저분한 주방이나 지저분한 가게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깨끗하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손님들에게는 굉장한 좋은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깨끗한 곳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손님들이 보이는 곳에 쌓아놓지 말고, 그리고 주방이나 이런 카운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손님을 부른다. 자, 요즘 시대에 카페 왜 갈까요? 그냥 나는 커피가 좋아서. 당연히 커피가 가장 큰 이유죠. 커피가 가장 큰 이유지만 요새는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도 사진 찍으러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핫플레이스. 요즘에 SNS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갔고 어떤 거를 먹고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됐어요. 옛날에는 여기 맛있다. 여기는 이게 괜찮아. 어, 여기는 이거 정말 맛있어. 이랬으면 됐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제품으로만 그곳에 찾지 않아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곳, 이렇게 여행지를 가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카페도 있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하게 이렇게 바다 언덕에다가 만들어놔서 수평선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듯한 곳,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디자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어렸을 때 여자친구랑 여행을 하면서 어, 뭐 커피를 먹으러 간다기보다는 이 주변에 명소가 그게 카페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으러 여기 왔다고 여기에 이런 카페가 신기하다 이러려고 카페를 가본 적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카페가 빵하고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카페는 공간을 같이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손님을 부르는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에 유행을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창업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절대로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꼭 많이 주고 어, 이렇게 많이 퍼주고 적게 남기고 이것이 꼭 성공하는 지름길은 아니에요. 양보단 질이 될 수도 있고 질보단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타깃들이 내가 원하는 고객 타깃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포인트를 잘 맞춰서 정확하게 제품의 생산과 생산 단가를 알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팔아야 많이 남겨야 좋겠죠. 많이 남기는데 손님은 어, 이게 이 가격에 되게 좋은 제품이야 라고 하면 일석이조겠죠. 나도 많이 벌고 손님은 손님대로 이건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원가를 일단 알아야 하고 이 비용을 내가 최대한 줄이면서 손님에게는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메뉴의 레시피화가 중요해요. 이 레시피가 잘 잡혀야 하나의
그 원가가 나오고 원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남길 수 있고 얼마나 판매를 해야 나에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창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은 엄마 뱃속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되게 쉽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회사 생활 짜증나고 맨날 똑같은 돈 받고 이러고 살면은 뭐가 변할까? 나가서 가게 차려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뭐 당연히 직장 생활이 더 힘들 수도 있고 당연히 창업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은 엄마 뱃속처럼 좀 저는 창업보다는 좀 더 편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직장 생활에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나한테 부담으로 떨어지는 일의 규모가 달라요. 뭐 직장에선 내가 쉬면 당연히 내가 쉬는 동안 일을 해줄 다른 직장인, 다른 동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지지 않죠. 회사 위에 분들이 책임을 지고, 또한 나는 내가 쉴 때는 내가 쉬면서까지 뭐 내 회사 오늘 회사 막 이런데 막 이러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휴무에 편하게 쉴 수 있어요. 그리고 휴무가 항상 정해져 있고. 하지만 창업은 그렇지 않아요. 창업은 내가 사장도 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결과도 내가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내가 휴무라고 해서 휴무를 제대로 쉴 수 있으며 그렇다고 내가 휴무에 쉰다고 내 책임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 함은 더 큰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대신에 그만큼 내가 이뤄야 할 것도 많은 것이 창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은 창업에 비해서는 돈도 적게 벌고 항상 정해져 있는 삶을 살지만 대신에 그만큼 조금 창업을 한 친구들보다는 좀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잃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또한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실패를 실패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어, 실패를, 실패했어.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첫날 장사가 손님이 한 명밖에 안 왔어. 그럼, 난 실패한 거야. 난 망했어. 이럴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는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에요. 경험이 곧 내 능력이고 실력이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방법도 경험이에요. 어, 이게 성공하지 않은 방법을 한 가지를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저 윗사람, 저 상사, 저 과장 나보다 일 적게 하는데 돈도 많이 받고 저 사람 너무 편하게 일해.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나보다 일 적게 하는 직장 상사가 돈을 많이 받는 이유인데 그만큼 그 사람은 나보다 경험이 많을 거예요. 경험도 많을 거고 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좋을 거고 그럼에 있어서 책임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돈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책임과 경험은 성공의 바탕이 됩니다. 많이 경험해 본 사람만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른 거를 알 수 있거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냐가 내 이 실패가
나중에 성공이 되는 밑거름이 될지 아니면 또 그냥 실패가 될지는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가 업계에 들어와서 한 12년 정도를 일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 내가 뭐 특출나고 내가 더 많이 했어 뭐 이런 거보단 제가 12년 동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실패해봤고 더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 경험과 실패가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지셔닝. 내가 이 창업을 하기 있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장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게를 차릴 거야. 카페를 할 건데 나는 저기 홍대 번화가 사람 많은 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어. 아, 일단 사람이 많아야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될 거야. 아, 아니야. 나는 조금 저기 외진 곳에 조금 이쁘게 만들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할 거야. 이런 것들. 꼭 번화가라고 해서 좋을까요? 굉장한 금액 부담이 있겠죠. 내가 자본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번화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꼭 번화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안 올까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카페 하나 가려고 이런 도시 외곽까지도 오는 손님들도 있어요. 적절한 마케팅과 적절한 홍보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번화가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더 큰 매출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언제 오픈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페는 이 날씨와 계절을 많이 타는데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돌아다니기 힘들 때 사람들이 카페를 많이 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장마철이나 뭐 겨울 이럴 때가 카페로서는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언제 오픈할 것인가가 또 굉장히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고 오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수, 객단가 싸게 팔 것이냐 싸게 팔아서 많은 손님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객단가를 높여서 비싼 걸 팔아서 많이 남길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타깃층이나 내가 생각하는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자면 객단가보다는 객수가 일단 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객단가가 높아. 한두 명의 손님을 위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커요. 뭐 많이 남길 수 있겠지만 100명의 손님이 와서 적게 적게라도 많은 손님이 오는 것이 단골 손님을 유치하기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일단 객수가 많다고 하면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은 내가 충분히 그 후에 찾을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객단가보다는 객수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카페냐 프랜차이즈냐 여러분은 제가 제빵을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 카페를 차린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마케팅도 하고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오히려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고
더 나은, 결국에 봤을 때 나은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꼭 무조건 개인 카페냐, 프랜차이즈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내가 좀 더 내 것을 하고 싶고, 뭔가 규제받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개인 카페 하시면 되고, 또 반면에 나는 좀 뭔가 틀에 잡혀 있는 것이 좋아. 그리고 나는 좀 실패의 그런 확률을 줄였으면 좋겠어. 한다면 오히려 체계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빵을 만든다고 해서 꼭 개인 카페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어, 꼭 내가 제빵을 했다고 해서 꼭 내가 개인 카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아요. 뭐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면 가끔 이제 뭐 프랜차이즈 횡포다, 대기업의 횡포다 해서 뭐 시기가 되면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 뭐 불이익을 준다던가 뭐 이런 기사도 접할 수 있지만 꼭 다 그렇진 않아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좀 더 그 개인 그 사장들한테 업주들한테 조금 더 자유로운 방향성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러고 이미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이런 매뉴얼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창업에 좀 잘 모르는 문외한이라고 하면 어설프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잡힌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오픈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 적성이나 개성에 맞게 내가 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잘 고르면 오히려 어설픈 개인 빵집보다 카페보다 프랜차이즈가 더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나 혼자 일해도 매뉴얼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백종원 대표 아시죠? 백종원 대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이 백종원 씨가 하는 음식점들을 가보면 가장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거예요. 서울에 있는 점포를 가나 수원에 있는 점포를 가나 뭐 여기에 있는 점포를 가나 저기에 있는 점포를 가나 맛이 굉장히 비슷하고 어, 여기는 뭐 이게 다르고 저기는 이게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 말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을 잘 시켜놨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매뉴얼화 시켜놓는다면 이게 어느 매장을 가던 똑같이 똑같은 맛에 일정한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만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없어요. 손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맛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매뉴얼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일하는 업장이라도 이 매뉴얼이 필요해요. 나 자신도 매번 바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매뉴얼을 잘 갖춰놓으면 이런 맛, 모양, 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손님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고 내가 없어도 또 다른 직원이 일해도 내 가게가 똑같이 고객들을 만족시키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의 지름길,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시스템을 매뉴얼화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꼭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케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자, 오픈했어요. 가게 장사를. 근데 손님이 모르면 누가 먹으러 오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 오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손님이 알아야 우리 가게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싸고 손님들한테 인기를 끌 제품이 있더라도 손님들이 거기에 그걸 파는 걸 모르면 나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마케팅이란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면 오히려 내가 지불한 비용보다 마케팅을 통해서 얻은 효과가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비용으로 극대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케팅이란 것은 좀 관리가 쉬워야 돼요. 이게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는 쉽고 좀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 좀 쉬운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POP 포스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POP라고 하면 Purchase of Point, 구매를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런 음식점을 가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드는데, 포스터예요, 포스터. A4용지 모양의 포스터인데, 밖에서 가게를 봤을 때 카페에 붙어 있죠. 여름에 매우 더워요. 근데 이렇게 메론이 올라간 빙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번에 메론 빙수 출시 해갖고 잘 먹기 좋은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가고 싶겠죠. 우리 거기 메론 빙수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런 포스터들이 굉장히 이 창업에 마케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포스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매출에 많은 영향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게 어려워해요. 메뉴를 고르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그림이라든지 쇼케이스의 모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케팅에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모형이 저거는 저렇게 생겼구나. 저거 맛있겠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쁘게 보이는 것이 맛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마케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어, 고객이 우리 카페에 오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이 동네에서 제일 싸. 싼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는 싼데 싼 거 치고는 괜찮다, 맛있어.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이 되게 좋네. 아니면 여기는 조명이 좋아. 뭐 화장실이 사진빨이 좋아. 아니면 뭐 여기는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되게 이뻐. 막 특별한 여기는 이벤트를 해. 여기는 뭐 할로윈이 되면 할로윈 제품을 팔고 또 할로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런 뭔가 다른 카페와 차별화될 수 있는 고객이 난 거기를 가야 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이 고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 장사는 혼자 하고 사업은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사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작은 가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혼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규모가 커지고 더 크고 더 많은 어,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좋은 조직 문화를 형성을 해야 더 크게 장사가 아닌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중요하겠죠. 어,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직원 하나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가게인 것처럼, 내가 여기 이 회사가 내 건 것처럼 일을 하면 그런 직원 하나는 소속감 없는 직원 10명보다 나아요. 왜냐? 어, 직원이 만족을 해야 손님도 만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음식점을 갔는데 어, 호텔로 예를 들게요. 제가 한 번은 뷔페 식당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저는 디저트 코너를 돌아보면서 뭐가 세팅이 잘못된 게 없나 아니면 좀 더 채워야 될 게 없나 이렇게 보러 올라갔는데 손님 하나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저쪽에 스시가 없는데요. 스시 더 없어요? 어, 과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뭐 정말로 뭐 주인의식이 없고 그냥 진짜 이런 것들이 귀찮은 직원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그쪽 스시 파트에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제가 디저트 파트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말을 하면 직원은 그런 생각이 손님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여기는 뭐지? 나는 없어서 말을 한 건데 얘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아, 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과연 그 상황에서, 어, 고객님, 스시가 없나요? 제가 빨리 확인해보고, 빨리 채워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러고, 가서,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거, 음식 뜨셔서 자리에 가시면, 자리가 어디세요? 제가 그쪽으로 스시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직원이 내 일이 아니어도 내 것처럼 일을 한다면 정말 그 손님은 여기는 모든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또 가고 싶어. 여기는 정말로 서비스가 좋아.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런 직원이 노력한 것이 손님의 만족에 직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손님들한테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은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장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품질. 위생과 관리가 좋은 품질을 만듭니다. 다 좋아요. 다 뭐 인테리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좋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품질이에요. 제품이 품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야 근데 여기는 너무 맛없다 못 가겠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이상의 품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품질들을 유지하려면 이 위생,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깨끗한 복장의 직원이 일하면 어, 딱히 보지 않아도 손님들은 여기서 만드는 거는 다 깨끗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관리한 기물과 이 기기들이 좋은 제품을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시내를 뭐 도랑을 흐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깨끗한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어요. 더러운 물이 5%고 맑은 물이 95%일 때, 이 맑은 물이 95%라고 해서 이 더러운 물 5%가 맑은 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맑은 물이 이 5%의 이물질 때문에 썩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생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모든 다른 좋은 부분들, 좋은 점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곧 품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어, 장사는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익이 없다고 하면 그 장사는 자선 사업이거나 굳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돈을 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한정으로 이렇게 가격을 높일 수는 없겠죠. 손님들도 적정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 시장에 적정 그 평균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싼 재료로 싸게 해서 저렴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안 비용 나가는 비용이 내가 이게 꼭 이거를 해야 되나?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철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케이크를 만드는데 딸기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근데 딸기 케이크를 여름에 만든다. 그러면 과연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겨울 딸기에 비해서 여름 딸기 맛도 없고 비싸기도 굉장히 비쌉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제철 과일을 사용하면 딸기 들어간 케이크는 겨울에 팔고 여름에는 여름에 잘 나는 과일들 있잖아요. 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뭐 이런 제철 과일을 이용하면 굉장히 싸게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많이 파는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순수익도 중요합니다. 왜냐 많이 파는데 진짜 많이 안 남으면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어, 내가 이 하나를 팔아서 얼마를 남길 수 있냐도 굉장히 잘 따져 보셔야 하고 그 순수익을 높이는 비용은 낮추고 이익은 높이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이 많이 와야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손님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쓸 줄 알았을까? 어, 어, 저희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뭐 돌아가셨지만 TMI죠. 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시대 분들이 과연 그 옛날에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줄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참 발전도 빠르고 변화가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배우는 속도보다 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피라는 것은 한 잔의 커피 빵 그 이상의 것에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금의 안주에서 계속 이렇게 변화 없이 가는 것보다는 새로움에 앞장설 수 있는 노력과
또 새롭고 또 다른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열심히 하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정말로 창업하는 것보다 망하는 가게가 많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이 외식업은 뭐 트렌드가 뭐 6개월도 안 돼서 바뀐다고 하는 것처럼 막 한때 막 대왕 카스테라가 유명해져서 붐을 일어서 어느 길에 가나 이렇게 보였지만 또 금방 다 사라지고 그 자리가 또 다른 또 트렌드로 채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꾸 이 미래를 바라보고 새롭게 개발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려면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장사하고 그 공부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옛 것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면서 글 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커피에 관해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썼던 팔레스타인 출신의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치는 망각을 위한 기록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커피의 맛. 커피의 맛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개념일 뿐이며 물질의 단계를 넘어선 그 어떠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커피에 대한 취향이 있다. 나는 나에게 권하는 커피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내적인 고상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커피는 상대방을 파악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뭐 심오한 말이죠. 이 말인즉 어차피 카페를 창업하고 베이커리를 창업함에 있어서 커피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부터 뭐, 뭐 커피가 있었겠지만 커피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어, 이 부분이 단지 그냥 뭐 쓴맛, 뭐 신맛 이런 것들을 내는 커피 그냥 마시는 음료만의 그런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이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또 사람들끼리의 이런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커피에 대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내적인 고상함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커피가 우리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빵을 파는 것, 커피를 파는 것, 이런 식의 마인드의 접근보다는 커피, 이 카페, 베이커리, 이 창업에 있어서 좀 더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문화와 이런 뭔가의 공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에 접근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이번 시간은 좀 지난 이론들에 비해서 조금 재미있었나요? 제가 원체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또 지루했을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 잘 또 관심 있게
강의를 보셨다고 하면 정말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으로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배웠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한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것들이 꼭 이것이 맞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 나가는 앞선 트렌드를 자꾸 배우셨으면 좋겠고 또한 트렌드와 앞서가는 것에 따라 이 기술 개발에 힘써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가 제빵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